요즘 주식시장 정말 뜨겁죠? 연일 최고가를 찍고 있고 다들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또 다른 시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채권 시장입니다. 오늘 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두 시장, 과연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경제 전문가 김영익 교수의 분석을 통해서 지금처럼 모두가 축배를 드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왜 그리고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지금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강세장 분위기부터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엔 완전히 반대 신호를 보내고 있는 채권 시장의 경고를 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눈을 좀 더 넓혀서 미국의 AI 버블 가능성도 짚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지금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뜨거운 건지 그 이유부터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아마 뉴스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400선을 뚫었습니다. 이건 뭐 말 그대로 역사적인 순간이죠. 이런 폭발적인 상승세, 그 중심에는 바로 수출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정말 엄청난데요.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해서 무려 183%나 수출이 늘었어요. 이건 뭐 사실상 반도체가 혼자서 시장을 다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동전의 뒷면을 한번 봐야 할 시간입니다. 주식시장의 이런 환호성과는 정말 정반대로 채권 시장에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지금 주목하는 지표가 바로 이 장단기 금리차라는 겁니다.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사실 아주 간단해요. 10년 만기 장기 국채 금리랑 1년 만기 단기 국채 금리의 차이를 말하는 건데요. 이 지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역사적으로 미래 경제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했기 때문이에요. 이 금리차가 줄어든다? 이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바로 이 부분, 이게 바로 전문가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그 소름 돋게 정확하다던 지표가 바로 지난 2월에 고점을 찍고 지금은 아래로 꺾이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네, 지금의 수출 호황이 곧 끝물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한쪽에서는 지금 막 축포를 터뜨리면서 파티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곧 폭풍이 몰려온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전망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누가 맞냐는 건데 역사적으로 보면 채권 시장이 맞았던 적이 훨씬 더 많았다. 와, 이 말이 지금 상황을 정말 심각하게 다시 보게 만들죠. 자, 이제는 시야를 한번 전 세계로 넓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경고 신호도 문제지만 여기에 더해서 전문가가 걱정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변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지금 미국을 그야말로 뜨겁게 달구고 있는 AI 버블 가능성입니다. 지금 AI를 둘러싼 이 뜨거운 열기 어딘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과거에 자동차나 전기, 그리고 2000년대 닷컴 버블, 또 주택시장처럼 세상을 바꿀 기술이다. 이런 기대감이 엄청난 거품을 만들었다가 한순간에 꺼져버렸던 바로 그 역사가 이번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그냥 느낌이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제 규모에 비해 주식시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버핏 지수는 이미 역사상 최고 수준이고요. 반대로 기업이 투자자에게 주는 배당 수익률은 역대 최저 수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쉽게 말해 회사가 버는 돈은 별로 없는데 주가만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 지표가 동시에 위험하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거품이 터지기 직전에는 항상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실질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고요. 기업들의 부도 위험도 커지죠. 인플레이션 걱정도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신호, 바로 이번에는 달라 하는 이 맹목적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징후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이 유명한 말이 지금 상황에 정말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파산은 어떻게 오는가? 서서히, 그러다 갑자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경고 신호들도 똑같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쌓여가다가 어느 한순간 정말 갑자기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경고 신호들을 확인한 지금,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의 조언은 아주 명쾌합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더 큰 수익을 노리는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지금 가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수비적인 자세로 전환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자, 전문가가 제안하는 수비형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주식 비중입니다. 불과 작년만 해도 60%를 추천했는데 지금은 20%까지 확 줄이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정말 엄청난 변화죠. 그만큼 지금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고요. 대신에 안전자산인 채권과 현금 비중을 크게 늘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우선 만기가 짧아서 비교적 안전한 단기 국채나 아예 현금 또는 고금리 예금이 있겠죠. 주식을 꼭 담고 싶다면 경기가 안 좋아져도 사람들이 씀씀이를 잘 줄이지 않는 통신 서비스나 식료품 같은 필수 소비재 관련 주식, 이런 방어주들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내 포트폴리오는 어제 화려했던 호황에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다가올지 모를 내일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는가?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내용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